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최근 초등학교 근처로 거처를 옮기려다 이웃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이사가 취소됐습니다. 한편 대전에서도 무려 70%가 넘는 성범죄자가 학교 옆에 살고 있는데 현행법상 이들의 거주지를 제한하긴 어려워서 학생들과 성범죄자가 이웃으로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초등학교 300m 근처로 이사 간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주민들이 크게 반발해 결국 이사가 취소됐습니다. 대전 지역 학부모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망가거나 아니면 재범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학교 근처에 아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피해를 당할까 봐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대전의 초중 고등학교 중 학교 반경 1km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는 221개교, 전체의 72.2%로 전국 평균보다 20% 이상 높고 서울, 부산 다음입니다. 이 중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만 65%에 달해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갱생시설인 대전 법무보호복지공단도 학교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곳은 범죄자 갱생시설 바로 앞 도로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걸어서 3분 거리에 한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성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데다 대상이 아동 청소년인 경우가 많아 미국에선 제시카법, 메건법 등을 통해 아동 성범죄자들이 학교 등 아동시설로부터 일정 거리 내 거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내에서도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가 갱생보호시설 거주를 희망해도 주변에 학교 등 어린이 보호시설이 있으면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진 현행법상 거주지를 제한하는 것은 거주 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이중처벌이 될 수 있어 법안이 통과될지 미지수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성범죄자들이 출소하더라도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하는 보호수용시설을 제안합니다. 특정 고위험군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교정시설과 전혀 다른 친사회적인 시설에서 재범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맞춤식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설. 성범죄자들의 인권과 주민들의 불안, 그 사이에서 떨고 있는 아동 청소년들을 위해 간극을 좁히면서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공주시 인면 천안 논산고속도로 하행선 탄천휴게소 인근에서 화물차 2대와 고속버스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고속버스 운전자가 중상을 입는 등 승객과 운전자 등 모두 4명이 다쳐 병원에 옮겨졌고 버스에 타고 있던 다른 승객 20여 명은 대체 버스로 목적지인 광주로 이동했습니다. 경찰은 25톤 화물차 2대가 1차로 추돌한 뒤 도로에 떨어져 있는 빈 컨테이너 박스를 고속버스가 추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오늘 낮 1시 40분쯤 서천군 비인면 서해안고속도로 군산 방향 비인터널 인근에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A씨는 다치진 않았지만 사고 후 불이 나 차량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경찰은 A씨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12개 시군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밤부터 많은 눈이 오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밤부터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이 내리면서 내일까지 충남 서해안에 3에서 8cm, 충남 내륙 지역엔 1에서 3cm의 눈이 오겠습니다. 주말 사이 내린 눈이 남아있는 곳이 많은 만큼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한파특보도 이어지며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청양 영하 16도, 천안 영하 15도, 대전 영하 11도, 보령 영하 8도 등 영하 16도에서 영하 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청은 모레 아침까지 영하 10도 안팎의 매우 추운 날씨가 계속되겠다며 동파 피해 예방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얼마 전 울산의 노영희 교육감이 식당에서 갑자기 쓰러져 30여 분 만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심근경색은 돌연사의 80%를 차지할 만큼 급성으로 찾아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데 특히 요즘처럼 기온이 뚝 떨어지는 겨울철엔 발생 위험이 커져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닥터리포트 이성철 개관의학전문 기자입니다.
최근 들어 가슴이 뻐근하고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느낀 직장인 A씨. 병원에서 역류성 식도염을 진단받고 약을 먹었지만 증상은 계속됐습니다. 결국 다시 찾게 된 병원에선 식도염이 아닌 심근경색증을 진단받았습니다. 심근경색증은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혀 근육이 괴사하는 질환입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가슴을 조이는 듯한 흉통인데 역류성 식도염과 증상이 비슷해 자칫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경우에도 식도랑 심장이랑 비슷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증상을 느꼈을 때 이게 심장 때문에 느끼는 건지 식도 때문에 느끼는 건지를 사실 환자분들이 완벽하게 감별하기는 힘들고요. 심근경색은 우리나라 노인 사망 원인 2위를 기록할 만큼 무서운 질환입니다. 특히 심근경색은 90% 급성으로 찾아와 전체 사망 환자의 절반 이상이 병원에 내원하기도 전에 사망해 돌연사의 주범으로 손꼽힙니다. 기온이 뚝 떨어지는 겨울철엔 혈관이 급격히 수축해 심근경색의 위험성이 더 커집니다. 심근경색으로 한 번 손상된 심장 근육은 다시 재생되지 않아 90분 이내에 막힌 혈관에 금속 그물망을 넣어 피가 흐를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은 근육은 뛰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펌프질하는 그 힘이 약해져가지고 심부전, 즉 심장이 제대로 피를 짜주지 못하는 그런 심부전이라는 상태에 빠지게 되고 결국 그렇게 되면은 폐에 물도 찰 수 있고 숨도 차고. 한번 찾아오면 대처가 어려워 심근경색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선 혈관의 건강을 관리해야 합니다. 담배와 술의 유해 물질이 혈관에 파고들어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어 금연과 절주는 필수입니다. 또한 혈관 내 지방이 쌓이지 않도록 지방이 많은 음식보다는 신선한 채소 등을 섭취하는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이 심근경색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TJB 닥터 리포트 이성철입니다. 이어서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분들입니다. 주식회사 충남고속 승무사원 동무회 일동 513만 5천 원, 주식회사 한빌라이팅 대표 차교선님 500만 원, 클레버로직 임직원 일동 400만 원, 대전 산업정보고등학교 비즈쿨 동아리연합 154만 5,560원, 대전 목동초등학교 6학년 3반 학생 및 담임 일동 10만 1,250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사랑의 온도는 대전 32.3도, 세종 23.4도, 충남 27.9도씨입니다. 성금 모금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 아산시 은봉면의 한 식당에서 불이 나 125제곱미터 규모의 건물 한 동을 모두 태워 소방서 추산 2,300만 원의 피해를 낸 뒤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식당 안에 있던 직원 등 4명은 무사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2023년 새해 첫 해는 오전 7시 26분 독도에서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새해 첫 일출은 독도에서 가장 먼저 볼 수 있고 이어 오전 7시 31분 울산 간절곶과 방어진을 시작으로 내륙 지방에서도 일출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전은 오전 7시 42분, 세종은 7시 43분, 서울은 7시 47분에 첫 해를 볼 수 있으며 일출 일몰 시각은 천문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프로야구 하나이글스가 강속구를 자랑하는 외국인 투수 버치 스미스를 영입했습니다. 지난 2013년 메이저리그에 데뷔해 미국과 일본 리그에서 활약한 스미스는 키 193cm 장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최고 시속 155km의 강속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구종을 구사해 팀의 선발을 맡아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